그럼 페이지 45쪽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진행할게요. 자, 1번 문제를 이제 풀기 전에 우선 여기 분배 법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분배 법칙을 생각보다는 잘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적습니다. 자, 우선 수로 예를 들면, 자, 4 더하기 3에다가 7이죠. 제가 이제 5를 곱하고 싶어요. 그러면 곱하기 5라고 쓰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왜냐면 4 더하기 3은 7인데 내가 이렇게 5를 곱하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오죠. 5, 7에 35가 나와야 되는데 우선 23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항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괄호를 치지 않으면 대부분의 계산이 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괄호 치는 습관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자, 5에다가 4랑 3 덧셈을 제가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곱셈을 해서 35라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분배 법칙은 이제 곱셈을 먼저 할 거냐 덧셈을 먼저 할 거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덧셈을 먼저 하고 곱셈을 할 건지 아니면 곱셈을 먼저 하는 거죠. 5 곱하기 4 5 곱하기 3 해서 자, 곱셈을 먼저 한 겁니다. 그러고 나중에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5, 4, 20 그 다음에 5, 3, 15 해서 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이 차이를 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분배 법칙은 물론 이 과정들을 다 분배 법칙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덧셈으로 돼 있는 표현을 이렇게 거꾸로 묶어서 이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요걸 이제 괄호를 풀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도 돼야 되지만, 큰 원칙은 덧셈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곱할 건지, 곱셈을 먼저 하고 나중에 더할 건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인데, 선생님이 학생들 지켜보면 여기 이제 4번 볼까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우선 괄호 안에, 자, 조금 전에 숫자는 4랑 3 두 개의 숫자였지만 여기는 x가 있고 플러스 y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죠. 이거 세 개 항입니다. 괄호가 쳐 있어야지 당연히요. 분배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곱셈을 먼저 하겠다는 얘기예요. 각각 곱해줘야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x는 마이너스 2x, 자,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플러스 4죠. 여기서 이제 이걸 또 더해버리거나 그런 친구들이, 아니면 이제 요걸 이제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요 상황에서 이제 지금 덧셈인지 곱셈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더하는 겁니다. 이제 마이너스 2x랑 마이너스 y랑 플러스 4를 더하는 거고, 근데 덧셈은 또 역시 동류항이 아니면 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살짝 설명을 해주면, x랑 2를 더하라 그러면 더할 수 없는 겁니다. x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더해요? 2랑 3을 더해라, 여러분들 5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3이랑 2를 더해라, 마이너스 1이라고 더할 수 있겠죠. 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덧셈으로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나중에 x가 뭔지 알면, 우리가 그때 이제 시계값이라 해서 x가 뭔지 알면 그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때 전까지는 이렇게 표현을 해놔야 나중에 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숫자와 문자는 더할 수 없습니다. 자, 요걸 이제 2x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했죠. 이거 다른 겁니다. 2x는 2 곱하기 x의 뜻이고, x를 뭐 2번 더했다는 뜻도 된다고 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끼리도 x랑 y는 당연히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으로 끝내면 되겠죠. 물론 같은 문자끼리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가. x가 하나 있고 x가 두 개 있는 거죠. 그걸 더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3x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고, 자, 그러면 5x-2x 그러면 이거는 3x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그러면 ax-4x는 뭐냐 그러면 역시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5x-2x는 지금 이제 분배 법칙에 과정이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잊어버려서 그래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5랑 마이너스 1을 먼저 더하는 겁니다. 5랑 마이너스 1을 다시 분배해 볼까요? 5x 마이너스 2x. 자, 좌변이랑 같아졌죠. 이 친구는 이거랑 같은 거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분배 법칙을 이해한 거예요. 물론 이제 중3 때 인수분해라는 부분을 배우겠지만 그것도 결국 분배 법칙 일부를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5랑 마이너스 1은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죠. 3이라고. 그래서 3x라고 쓸 수 있는데, ax-4x는 여러분들이 a-4x 이 선에서 끝내는 겁니다. a랑 마이너스 4를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x 더하기 2를 우리가 간단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자, 서로 다른 문자 더 이상 간단히 표현이 안 돼요. 뭐 2xy 이거 아니죠. 이런 거. 자, 그래서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잡고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약한 부분을 강의를 한번 준비할게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로 돌아볼게요. 이제 분배 법칙 다시 한번 적용하면, 자, 6a 1번은 6a-4b인데 이 앞에 1이 곱해져 있는 겁니다. 역시 1 곱하기 a, a죠. 자, 중학교 1학년 때, 자, 1이 곱해져 있으면 1은 생략한다 라고 했는데 당연한 거예요. 1 곱하기 3 하면 얼마예요? 3이잖아요. 그쵸? 1을 곱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원래 어떤 수에 1을 곱하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 앞에는 1이 있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변도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1번에서는 괄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1을 곱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괄호를 쓰지 않은 결과나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음수 더하는 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5 더하기 마이너스 2나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나, 우리가 같죠. 5랑 마이너스 1을 더하나 5에서 마이너스 1, 아니 5에서 2를 빼나 같은데 굳이 이렇게 괄호를 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역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맞죠? 자, 그 내용 이제 떠올려 보면 이거는 뿔만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 이해가죠? 그 다음에 9b 이렇게. 1번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설명하는 이유는 괄호 앞에 1이 있는 경우는 굳이 괄호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으나 없으나.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4개 항으로, 항이 하나, 둘, 셋, 4개 항이 있습니다. 일본을 끊는 건데 이 4개의 항들이 더해져 있는 거예요. 굳이 선생님이 이제 뺄셈을 생각하지 말자 그랬죠. 7 빼기 4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덧셈이나 뺄셈으로 이렇게 수가 나열되어 있을 때는, 자, 부호 앞에서 끊어서 덧셈이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7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5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럼 덧셈의 장점이 교환이나 결합이 가능합니다. 자리 바꿔서, 자리 바꾸는 것도 그냥 머릿속에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먼저 얘를 더해도 돼요. 묶어서 먼저 더하는 건데 이게 결합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을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7이랑 5를 더해서 둘이 나중에 계산해도 7이랑 5를 더하면 10이죠. 나중에 계산을 하면 5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항을 볼 때는 덧셈 뺄셈을 끊어서 덧셈으로만 보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서 끊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위에 있는 항들도 부호 앞에서 끊으면 이게 4개의 항들이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순서에 상관없이 더할 수 있겠죠. 덧셈이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동량끼리 더해죠. 그래서 6a랑 마이너스 2a를 더하면 조금 전에 분배 법칙에 의해서 6 마이너스 2a 이 과정이 생략되고 4a 이렇게 되겠죠. 4a가 될 거고, 마이너스 4b랑 9b를 더하면 요 과정이 생략되고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5b라고 정리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3배, 3배의 3a-b고, 자, 여기 이제 4a-7b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네요. 이 마이너스도 우리 마이너스 1 곱하기 3 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굳이 이거는 원래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인수분해 이제 할 때 필요한데, 3이랑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마이너스 3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이너스 부호를 보면 마이너스 1을 곱했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중요한 얘기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3a랑 마이너스 b가 더해져 있는 거죠. 거기에 3을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 그러면 9a 마이너스 3b가 될 거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가 결국 마이너스 1이에요. 바로 앞에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마이너스 1도 생략한다고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문자의식에서 1과 마이너스 1은 생략할 수 있는데 1을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x다. 그러면 마이너스 x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1은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이렇게 거꾸로 오는 거, 이 생각을 한번 끌어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4a, 자,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래서 7b가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자, 이제 역시 동량끼리 9a랑 마이너스 4a 더하면 9에서 4를 빼서 5가 되고 5a가 됐겠죠. 마이너스 3b랑 7b를 더하면 4b가 되겠네요. 자, 여기 이제 이해가 쉬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돼요. 아니면 스킵을 하든가. 자, 선생님은 이제 이 부분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그 부분을 그냥 설명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럼 3번은 역시 괄호 앞에 숫자가 아무것도 없죠. 1이란 얘기는
선생님이 이제 괄호를 쓰지만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지울게요. 그쵸? 여기도 플러스 괄호에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9x 플러스 3y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이제 이해했나요? 자, 5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해라.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더하면 더하는 겁니다. xy에다가 마이너스 ab를 더해라. 마이너스 ab를 더하면 돼. 이렇게 ab를 뺐다라고 하지 말고 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결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유연해져요, 생각이. 그래서 여기서도 그럼 다 모두 다 덧셈이니까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자기가 먼저 더하고 싶은 거 먼저 더해도 돼요. 2x랑 마이너스 9y를 먼저 더하면 마이너스 7y 바로 이제 올 수 있죠. 마이너스 4y, 3y 더하면 마이너스 1y인데 1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런 약속들이 잘 돼 있지 않으면 이제 자꾸 헷갈리는 거죠. 자기가 1이 있었는데 왜 없지? 뭐 0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이랑 마이너스 5를 더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자, 4번. 자, 4번 역시 요 5x 플러스 3y 여기는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죠. 요거는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5x 플러스 3y 마이너스 4라고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괄호에 의미가 없고. 요거는 보여주려고 쓰는데 이제 분배를 여러분들이 바로 하면 되겠죠. 이거는 괄호 안에 하나, 둘, 세 개의 문자가 있으니까 아까도 설명했듯이 분배하게 되면 각각 분배해야죠. 자, 이건 그대로 두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y, 분배하면 4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모두 덧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끊어 보여야 돼요. 항상 덧셈 뺄셈을 찾아서 끊는 겁니다. 복잡한 식일수록. 왜? 덧셈 뺄셈을 가장 나중에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5x, 3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4가 있는 거네요. 자, 자기가 먼저 더하고 싶은 걸 먼저 묶어서 더하면 돼요. 5x랑 마이너스 2x를 더하면 3x, 3y 마이너스 2y, y 플러스 y, 1y 0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섬세하게 알고 있어야 이제 복잡해지거나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2번도 뭐 같은 문제예요. 단지 이제 괄호 안에 항이 하나, 둘, 세 개씩이 기본으로 있네요.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번을 2번만 듣는 친구는 1번을 먼저 들으세요. 자, 이거 괄호 의미 없으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인 거고, 자, 더하기 마이너스 4x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4x제곱을 쓰면 된다 그랬죠. 음수를 더하는 건 그냥 음수를 갖다 쓰면 돼요. 3x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 x제곱이랑 x는 똑같은 x잖아요. 그러면 같은 x가 아닌가요? 그러면 동량이니까 이거 같이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x가 만약에 5면 얘가 5면 얘는 5의 제곱이니까 25예요. 전혀 다른 수입니다. x가 5고 y가 7이어서 이게 다른 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라고 하면 이렇게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x제곱과 x는 더하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최선이에요. 더 이상 간단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물론 x제곱이랑 3x제곱은 간단히 되죠. 1번에서 설명했지만 1 플러스 3 x제곱 분배 법칙이에요. x제곱 3x제곱 더한 게 이건데, 자, 그래서 덧셈 먼저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4x제곱 이렇게 넘어왔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자, 1번과 2번의 다른 점은 이제 2차식이 좀 등장해서 여러분들이 역시 이거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요걸 이제 듣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그대로 갈게요. 1번 풀지 않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x제곱 x제곱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8x제곱. 자, 3x랑 마이너스 x, 그쵸? 그러면 2x 되는 거 이제 됐죠? 10이랑 마이너스 7 더하면 3.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역시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다. 1을 곱한 거다. 1을 곱한 건 곱하나 마나니까 바로 이렇게 씁니다. 괄호를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분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장이나 이제 문제 풀 때 정리하면 돼요. 괄호를 푸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 5x 이렇게. 자, 역시 하나, 둘, 셋, 넷, 5개 항이 더해져 있는 거고, 자, 동류항끼리 계산할 수 있다. 3x 제곱이죠. 3x, 5x, 8x. 막 신나게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세요. 자, 3번. 3번도 괄호 앞에 의미가 없죠. 이거는 괄호 앞에 2배가 돼 있으니까
각각 2배 하겠습니다. 2를 마이너스 2x제곱에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x제곱. 됐나요? 2를 3x에 곱하면 6x. 됐죠? 자, 역시 동량이 보여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그러면 x제곱은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분이고 1이랑 마이너스 4를 먼저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된다.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해 가요. 그 다음에 6x, 여기 x 없죠. 그러면 얘는 정리할 게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냥 없으니까 6x 그대로 쓴 거고, 역시 상수항도 숫자만 있는 항을 우리가 상수항이라는데 이 친구도 동량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 바로 이거 정리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1. 자 마이너스 4배 합니다. 괄호 안에 친구들이 하나 둘 셋 마이너스 4를 곱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4 항상 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4를 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 해서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4랑 플러스니까 우선 부호부터 하는 거예요. 4, 2, 8, x. 둘 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2개면 플러스니까 4, 3, 12. 따라왔어요. 자, x제곱, 4x제곱, 5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x. 동량이니까, xx 동량이니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8을 더한 겁니다. 마이너스 9x. 11, 12. 이렇게 상수항도 동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량끼리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어요. 23 이렇게. 됐나요? 자, 3번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예요. 이렇게 괄호가 많은 거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거예요. 계산 문제로. 우선은 우리 결국 혼합 계산의 순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혼합 계산. 결국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면 우리가 이제 결국 다 섞어 놓은 계산을 할 거고, 이 계산력이 어쨌든 수학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연산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등장할 겁니다. 자, 이제 결국 선생님이 설명한 건 뭐냐면,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로 괄호를 먼저 해야죠. 괄호,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괄호의 모양을 바꾼 건 왜 바꿨을까요? 괄호 모양이 다른 건 괄호가 똑같은 모양이라고 하면 이렇게 괄호가 몇 개가 겹치면 짝을 찾기 힘들걸요. 여러분들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짝인지 이 친구가 짝인지 알 수 있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모양을 다르게 한 거고, 중괄호는 너무 멋있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선은 진짜 수학은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괄호도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빠르면서도 자기가 구별할 수 있게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연산을 하는 게 이제 곱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곱셈을 먼저 하는데, 나눗셈은 우리가 굳이 나눗셈이라고 하지 않고 뒤에서 배우겠지만 곱셈으로 바꿔서 할 겁니다. 어떻게 바꾸면 돼요? 그렇죠? 역수를 곱하는 방법을 하면 되죠. 자, 그 다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덧셈, 뺄셈인데, 덧셈만 할 겁니다. 뺄셈 하지 않아요. 뺄셈을 우리는 음수를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굳이 뺄셈의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자 5에서 2를 뺀다라고 해서 이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마이너스 2랑 5를 더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환도 가능하죠. 자리가.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봐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1-2a가 1이랑 마이너스 2a를 더했다는 걸 잘 모르는 친구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 또는 이렇게 써 있으면 마이너스 1이랑 2a가 더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덧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등식에서도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 많습니다. 어쨌든 그건 또 나중에. 중요한 거는, 자, 우리 뺄셈을 덧셈으로 생각하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여기 공간을 띄워놨는데 일부러 강조하려고 영순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듭 제곱입니다. 물론 여기서 등장하지 않았죠. 우리 지수에서 앞부분에서 지송부할 때 이제 어쨌든 등장하는 거듭 제곱. 얘가 영순이고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어야만 계산이 정확하게 됩니다. 우선 지금 이제 괄호가 많으니까 소괄호 먼저, 그 다음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그 다음에 덧셈 뺄셈보다는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는 거고, 나눗셈도 곱셈으로 바꿔 생각한다. 뺄셈은 음수를 더하는 걸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되겠네요. 자, 3번 우선은 옮겨 적을게요. 옮겨 적으면서 할 수 있는 건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소괄호를 없앤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소괄호를 먼저 정리할 거니까 그러면 중괄호나 대괄호는 한 단계씩 낮아지면 되겠죠. 바로 넘어오겠습니다. 5a 여기 손댈 거 없고, 마이너스 2b도 나중에 더할 거예요. 5a랑 마이너스 1을 나중에 더할 거니까 손댈 수 없고, 지금 이 대괄호를 여러분들이 중괄호로 바꿔주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소괄호를 없앨 거니까 가로의 종류가 이제 2개로 줄겠죠. 자, 마이너스 a도 손대는 거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플러스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자, 여기 중괄호가 있는데 이걸 소괄호로 바꿔주고 그 안에 3a가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괄호를 처리하는 겁니다. 여기. 이해가죠? 자, a-2b에 마이너스 2를 분배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a에 분배하면 마이너스 2a. 따라왔어요? 자,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2b에 분배하면 플러스 4b 이렇게 되겠네요. 자, 중괄호, 소괄호로, 대괄호는 중괄호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괄호를 먼저 첫 번째 풀었네요. 그 다음, 또 이제 역시 이제 소괄호, 중괄호 남았으니까 이제 소괄호를 먼저 해결해야죠. 물론 여기를 정리한 상태에서 하는 게 더 낫죠. 근데 이걸 또 한 번 쓰면 시간적으로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실제 시험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써놓고 여기를 살짝 정리합니다. 이 가로 밑에다 조그맣게 3a랑 마이너스 2l 더하면 a 4b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앞에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가로가 의미 없다고 했죠. 플러스는 이렇게 살짝 정리하고 이제 들어오면 되죠. 그러면 좀 내릴게요. 5a-2b에다가 자 이제 중괄호를 소괄호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a가 있는 거고 조금 전에 요 부분 우리가 정리했죠. 정리한 게 이건데 마침 괄호 앞에 1이네 1. 괄호가 없는 거랑 같다고 1번, 2번에서 계속 강조했죠. 그러면 a 플러스 4b 이렇게 되겠죠. 따라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 역시 정리되네요. 이거 a랑 마이너스 a. 그럼 괄호에 남은 건 4b고 역시 여기가 1이네요. 맞나요? 1일 때는 괄호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a-2b 플러스 4b인 거고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면 여기 2b죠. 5a는 더 이상 동량이 없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2b랑 4b 더하면 2b 이렇게 이해 갔어요? 자,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좀 더 복잡한 식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푸는 연습을 합니다. 이건 빨리 안 풀어도 돼요. 이런 문제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문제 나오는 거고 자주 이렇게 경험하지 않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괄호가 많은 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4번은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이 있다고 했고 가로의 길이가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둘레의 길이가 나와 있고 꽃밭의 세로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스님이 이제 그 특강으로 강의 올린 게 있는데 평면 도형의 넓이, 부피에 관련된 공식들을 총정리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넓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 오래돼서 잊어버린 학생들은 꼭 강의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특강으로 돼 있고 검색하면 돼요. 평면 도형의 넓이야, 평면 도형의 넓이야.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의 부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검색해서 꼭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재생 목록으로 찾아보면 재생 목록에 중학교 2학년이 꼭 알아야 할 수학 개념 사전이란 재생 목록으로 가면 더 빨리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재생 목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도 좋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좀 학습이 돼 있어야 앞으로 이제 이 뒤에 단의 뒷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풀 수 있지. 공식을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형 이런 문제들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둘레의 길이는 선생님 이제 아마 이렇게 정의를 했을 겁니다. 이제 직사각형의 이제 둘레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와요. 근데 물론 이제 한 부분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로와 세로, 가로 세로 네 변을 다 더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2배 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둘레 길이가 10x 플러스 4y인데 그럼 둘레 길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금 문제는 가로가 x 마이너스 2y죠. 세로는 모르죠. 그럼 세로는 네모라고 할게요. 얘도 항이 2개일 수 있습니다. 항이 3개나. 자, 항이 이렇게 있을 거고 가로와 세로를 더한 거를 2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이해해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데 이제 이걸 이해 못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공식을 외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적용한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특별한 식도 아닌데.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변에서 이렇게 썼는데 우선은 우리가 네모를 구하는 거니까 이 친구를 좌변에 써볼까요? 다시. 자,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더해서 2배 한 겁니다. 2배. 2배 한 것이 결국은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역시 이제 등식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등식이잖아요. 그럼 우리 방정식이랑 동일한 겁니다. 선생님 여기 x, y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문자가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네모가 x예요. 결국은 구해야 돼. 이 x, y들은 숫자처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수학에서 이제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잘 푸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잘 푸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갑자기 문자로 바뀌면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만 봐도 이 상태가 돼도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예.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서 이제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이제 문제에서 얘기해 줍니다. x에 대한이라면 x만 문자로 보고 a, b는 조금 전에 숨어있던 숫자들, 원래는 4고 7이었는데 그거를 좀 더 어렵게 만든 문제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 문제가 늘면 여러분들은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관점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는 우리가 보는 건 이 네모예요, 네모. 그쵸? 세로의 길이에요, 세로의 길이. 그럼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자, 우선은 같은 건데, 2배 한 거니까, 여기를 전체 2로 나눌게요, 이렇게. 이거 이해 갈까요? 방정식이잖아요. 양변에 같은 수로 나눠도 된다. 약분하면 되죠. 선생님, 여기, 자, 곱해져 있을 때는 지금, 이게 이제, 요 부분도 잘 이해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5 곱하기 2 더하기 4가 있다고 해봅시다. 6을 할까요? 약분되게. 자, 지금 이런 형태로 어떤 수 곱하기 그 괄호 안에 뭐가 더해져 있고 이 친구를 선생님이 2로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면 2로 다 나눠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결론을 얘기하면 6만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왜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은 6이랑 2 더하기 4가 곱해져 있는 하나의 덩어리, 분배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항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배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곱해져 있는 건 우리 수학에서는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는 하나의 항으로 봅니다. 근데 더해지는 순간 항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비교할 게 이거죠. 분배를 해볼게요. 그러면 6이 12 이렇게, 6, 4, 24 이렇게. 지금 이제 분배한 상태입니다. 이거 분배한 상태고 이거 분배하지 않은 상태. 비교를 잘 해야 돼요. 요 친구만 나눈 겁니다. 곱해지는 상태는 1은 2, 3은 이렇게. 그쵸? 그러면 여기 분모 1이니까 쓰나만 하고 6, 3, 18 이렇게 되겠네요. 이 값이 18이죠. 자, 여기서는 더해져 있잖아요. 두 개 항이 더해져 있으니까 각각 나눠줘야 돼요. 2, 6, 10 이렇게. 만약에 얘만 나눠줬어요. 그럼 6 더하기 24에서 30이 되잖아요. 분명히 18이었는데 30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친구도 나눠줘야죠. 그럼 18이 되는 건 맞죠?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고학년들도 그래요. 가끔. 그래서 이 부분들 다시 한번 꼭 잡아주세요. 자, 그래서 약분하면 요것만 약분하면 되죠. 그럼 이제 괄호 앞에 1이 있는 건 쓰나만 하니까 x-2y 플러스 네모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따로따로 이미 더해져 있으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각각 나눠줘야죠. 그래서 5x 2y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이항해도 되고, 이항이 잘 이항 가는 친구는 역시 등식의 성질이 더 수학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같아요. 난 네모만 있으면 좋은데 이 친구들이 부담스럽네. 그러면 좌변에서 x를 뺍니다. 그 우변도 x를 빼면 같다고 수학에서 배웠잖아요. 얘는 사라질 거고. 그쵸? 마이너스 2y를 없애고 싶어요. 2y를 더하면 되죠. 그 대신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됐죠? 그럼 이 친구 사라진 거고, 결국 좌변은 뭐만 남았어요? 네모만 남았죠. 우변은 정리하면 되죠. 동량 5x 마이너스 x 하면 4x, 2y 2y 더하면 4y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왔어요?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이항하는 게 익숙한 친구는 하면 되고요. 이항을 하면서 자꾸 이제 수학적으로, 근데 왜 이항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반드시 그냥 등식의 성질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식의 성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둘이 같으면, A, B 둘이 같으면 좌변, 우변, 양쪽, 양변에 내가 같은 수를 더해도 되고, 더해도 같고, 빼도 같고, 곱해도 같고, 나눠도 같은 거죠. 근데 나눌 때는 반드시 0으로 나누면 안 되죠. 그래서 C는 0이 아니라고 했던 기억들이 이제 여러분들 나을 겁니다. 이 부분. 등식의 성질 꼭 정리합니다. 자, 5번. 자, 다항식에 어떤 다항식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뺐더니 이렇게 되었다. 옳게 계산하는 식을 구하시오. 자, 다항식 첫 번째 주어진 게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네요. 이걸 선생님 잠깐 a라고 넣을게요. 이 다항식 항 3개짜리를 끌고 다니면서 식을 정리해 나가면 시간적으로 많이 오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어떤 결과가 되었다 할 때 요 다항식은 선생님이 그냥 순서대로 그냥 B라고 할게요. 라지 B라고. 그죠?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다시 한번 5번을 읽어볼게요. 자, 다항식, 지금 A라는 다항식이죠. A라는 다항식에다가 어떤 다항식인데, 이제 어떤 다항식을 모르니까, 쌤이 어떤 다항식, 그러면 항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몇 개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네모로 치는 게 수월할 겁니다. 문자 X를 쓰는 것도 여기 이제 X, Y가 X들이 있으니까 더 헷갈리겠죠. 그래서 어떤 다항식 우리 네모라고 하면, 자, A라는 다항식에다가 네모라는 다항식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른 계산이에요. 동그라미. 근데 잘못 계산했네요. 어떻게 해요? A라는 다항식에서 뺐네요. 어떤 다항식을.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B가 됐네요. 지금 요 다항식을 B라고 했죠. 이렇게 이 다항식 자체를 여기다 쓰고 이 식을 막 옮기느라고 쓰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렇게 A 또는 B로. 알겠죠? 이런 문자들, 간단한 문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쓰는 겁니다. 이런 게 대수학이에요. 수학이란 건 결국 이제 문자를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숫자 대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네모를 구할 수 있지 않아요? 그쵸? 자, 물론 이제 뺄셈이 떠올려도 되고 이항이라는 게 떠올려도 되고 다 좋습니다. 이제 이항으로 해볼까요? 자, 네모를 우변을 이항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좌변에 A가 있었고 이 친구를 넘어오면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이런 거 다 이해 갔어요? 그럼 결국 네모는 뭐랑 같아요? A라는 다항식에서 B라는 다항식을 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른 계산을 하러 가면 되죠. 그럼 바른 계산 다시 한번 쓸게요. 바른 계산은 A에다가 네모를 더하는 건데, 그쵸? 네모가 지금 뭔지 알았죠? 네모가 뭐였어요? A에서 B라는 다항식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따라왔죠? 자, 그 다음에 같은 A를 더할 때 이거를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랑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이렇게 더하는 걸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같은 다항식을 더하는 건 그냥 여기다 2배 하는 거랑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지금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2x제곱 2x 더하면 4x제곱이죠. 맞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3 더하면 6이죠. 이렇게 하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나 A라는 다항식에 2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2배. A 더하기 A 같은 수를 더했어. 2A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더하면 4x제곱 마이너스 2x 6 확인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들을 더할 때도 이렇게 써도 가능합니다. 같은 걸 더하는 거니까. 그리고 비다항식을 빼는데, 자, 역시 다항식을 뺄 때 이게 항이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다항식을 빼는데 3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인데 이게 B라는 다항식인데 이걸 뺀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역시 큰일 나요. 항이 여러 개 있는 걸 뺄 때 괄호를 치지 않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자, 보세요. 계속 같은 얘기 할 겁니다. 선생님이 10이라는 수에서 자 2 더하기 3을 빼고 싶어요. 5에요. 5. 2 더하기 3을 빼고 싶어요. 근데 이 5를 빼고 싶은데 현재는 5라고 내가 정리하지 않고 이 상태로 2 더하기 3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면 10에서 5를 빼면 5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건 11이 되죠. 괄호를 안 치면 전혀 틀린 값이 나오기 때문에 항이 여러 개 있는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들은 반드시 괄호를 쳐야 여러분들이 이 항이 여러 개 있는 걸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때 덧셈 말고는 다 틀려요. 뺄셈, 곱셈, 나눗셈이 모두 틀립니다. 그럼 덧셈 하나만 어쩌다 맞는 건데 그럴 바에는 그냥 다 가로를 치세요. 그래서 틀리지 않는 게 낫겠죠. 어쨌든 항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반드시 이럴 때는 괄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해 갔어요? 그래서 괄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4x제곱 이건 이제 마이너스 3x제곱이죠. 분배하면 그쵸? 그러면 4x제곱이랑 마이너스 3x제곱 더하면 x제곱, 여기 마이너스 2x인데 역시 이거 분배해야죠. 이렇게. 그럼 플러스 7x, 여기 플러스 7x, 여기 마이너스 2x, 그럼 5x 6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식을 좀 더 이렇게 식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식을 쓰다 보면 이 세 개 하나하나를 잘못 챙기는 경우가 있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괄호를 안 치거나 그러면 틀린다 그랬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틀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문제를. 이거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 꼭 연습해 두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자, 그럼 6번 문제는 자 전개도를 이용해서 직면체를 만들었는데, 자 마주보는 두 면에 있는 다항식의 합이 모두 같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B라는 다항식이랑 마주보는 게 여기 마이너스 A죠. 이렇게 더한 거랑
여기 위에 3a 플러스 5b랑 이 친구 더한 게 같겠고 a랑 이렇게 더한 게 같겠네요. 자, 그럼 우선은 모두 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 친구를 먼저 더하면 우리가 전체 합을 아는 거니까 a랑 b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우선은 a를 먼저 보여볼까요? a라는 다항식이랑 여기 a의 마주보는 면이 4a 플러스 2b죠. 이 친구를 더한 거랑 결국 3a 플러스 5b 더하기 이렇게 항이 여러 개일 때는 이렇게 괄호를 치면 되는데 덧셈에서만 틀리지 않아요. 덧셈에서만 1이니까 어쨌든 2a 플러스 8b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라는 다항식은 여기 우선 동량을 먼저 계산하면 5a죠. 그 다음에 5b, 8b, 13b 이렇게 되겠네요. 자, 4a 플러스 2b를 이항하면 되겠죠. 그래서 4a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4a고 2b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2b. 그래서 우리가 a는 다항식은 정리하면 5a랑 마이너스 4a 더하면 a죠. 13b 마이너스 2b 하면 11b 이렇게. 그냥 앞부분들 다 강의를 들은 학생은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요것만 싹 들으면 뭐야? 그냥 설명하고 있네?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자, b라는 다항식이랑 마이너스 a라는 다항식을 더한 겁니다. 자, 음수를 더하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더한 게 역시 요 두 개 더한 거 그쵸? 그거 여기다 써놨죠. 3a 플러스 5b랑 2a 플러스 8b랑 더한 거니까 5a 플러스 13b랑 같겠네요. 그래서 b라는 다항식은 결국 a를 이항하면 6a가 되겠죠. 6a 플러스 13b. 따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 더해주면 되겠죠. 바로 이 상태로 더할게요. a 더하기 6a는 7a 11b, 13b, 24b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결국은 동류항과 그쵸? 이제 부호들 그 다음에 분배하는 과정들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다항식을 뺄 때는 반드시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는 괄호를 친다는 부분들 이런 거 잘 체크하면 되겠습니다.